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예방 백신을 접종한 후에 사지마비가 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산재로 인정한 그 사례가 확인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경기도 한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하셨고, 이후 부작용으로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한 복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사지마비 증상이 발병돼서 병원에 가서 진료한 결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고 하는 병명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이 진단받은 이 상병명에 대해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한 그 백신 접종이 이 질병을 유발시켰다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사건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인정한 것으로 분석되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 수행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일반인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적 행위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게 된 그 계기가 간호조무사로서 우선접종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본인이 원튼 원하지 않든 업무적인 범위 영역 하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여건 속에 노출된 상태였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예방 백신을 맞는 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서 시기에 대한 안내에 따라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접종하러 갔던 그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업장에서 백신 예방접종 자체를 업무 영역으로 이미 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측면도 아마 강조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한 그 행위 자체는 사적인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한 예방접종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라고 하는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 목적하에 예방접종을 했다는 측면에서 업무 수행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업무 수행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신청한 그 상병명에 대한 본인의 기질적인 기저질환의 요인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발생한 그 병명을 유발할 만한 기질적인 요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서 개인의 건강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분이 백신 예방접종을 한 그 시점과 그 신청 상병이 발병한 그 시점 간에 적절한 어떤 시간적인 인과성도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하지만 그 인과성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때 상당히 좀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추측한 건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백신 주사와 그리고 신청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의학적으로는 전혀 인과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A라고 하는 행위와 B라고 하는 그 결과의 인과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산재보험법의 아주 특수한 해석 관점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보험법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찾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속 나타나 있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인과관계의 그 의미는 자연과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정확한 합법칙적인 인과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그 측면을 고려한다면, 비록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예방접종과 이 신청 상병 간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신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그 행위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인과성을 두고 있는, 그리고 다른 기질적인 요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신청 상병이 발병을 했다라고 하면 그 여건 하에서는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해서 인과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7년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으로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그 판정위원회에 판정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업무 관련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개인의 기질적인 요인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시간적, 그 다음에 여러 여건상 확인되는 그 인과성, 그리고 산재보험법이 정의하고 있는 그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히 보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업무 관련성을 저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가지는 그 의미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 인과성 판단하에 백신 예방접종과 그 부작용의 그 현상 간의 의학적인 인과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백신 접종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그리고 비록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그 부작용의 현상이다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